뭐라고 정의하냐면요. 이 n의 값이 달라지면 얘의 위치가 변하고 위치가 변하면 교점의 위치도 변하는데 교점의 x 성분이에요. x 성분. 그래서 x 성분이든 이 교점의 x 성분은 어차피 n에 영향을 받으니까 알파 n, 베타 n이라 했을 때 요거 두 개의 가우스 값의 합입니다. 근데 저 n이 얼마부터 얼마까지 변하느냐 하면 시그마 n 이퀄 1부터 10까지 pn 요 구하래요.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교점의 x 성분의 범위를 구해달라는 문제예요. 교점의 x 성분의 범위를 구하는데 10번만 움직이면 돼요. n 이퀄 1부터 10까지니까 10번만 딱 움직이면 돼요. 알았지? 자, 우리가 만약에 제신분이 없고 앞에 문제가 없었다고 쳐봐. 어? 제신분도 없고 앞에 문제가 없었다고 쳐봐. 어떻게 풀래요? 어떻게 풀래? 그냥 생으로 푼다. 어떻게 풀까요? 아까 읽을 때 제가 이랬죠. 너 고정이네? 와, 고정되네. 한번 그려봅시다. 로그 함수인데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하고요. 0,1을 지나겠네요. 그리고 y축으로 1만큼 했으니까 0,1을 지나는 이런 0, 맞죠? 0,1 요점을 지나고요. 그 다음에 로그 함수, 증가하는 함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원래 요 로그 함수가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얘를 이렇게 이동한 거야. 1만큼 이동하고 다시 올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얘가 있고요. 얘는요, n의 값이 변해가면서 증가하는 함수인데, 네.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n만큼 평행이동한 식으로 일단 그리기가 더럽네요. 네? 그러니까 지수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얘를 n만큼 평행이동해요. 그리고 마이너스 n만큼 또 계속 내려요. 그래서 교점의 범위를 구한다. 10번만 해. 할만해요? 별로. 일단 이 기준이 되는 이 친구가 로그가 곡선이라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움직이는 것도 곡선이에요. 별로 마음에 안 들죠. 그럼 어떻게 할까? 자, 보세요. 최초에 요게 f, 얘는 지수함수, 얘는 로그함수. 교점의 x 성분 두 개가 얘가 n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애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서 교점의 x 성분 두 개가 이렇게 n의 값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집니다. 맞죠? 이렇게 돼요. 방정식을 풀 수 있는 형태다. 그러면 이제 다시 제시문하고 앞에 문제 취지를 보세요. 어떻게 하자? 이제 어떻게 하자? 평행이동 하자. 얘를 평행이동을 해서요. 얘를 평행이동을 해서 y 이퀄 x 위에 한번 올려보자. 이렇게. 로그 함수도 지수 함수도 이렇게 평행이동을 통해서 올려보자. f를 평행이동한 식을 우리 hx라고 하고요. 그 다음 로그 함수를 평행이동한 식을 ix라고 하면 hx와 ix 평행이동하고 난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고 난 다음에 y 이퀄 x 위에 올렸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방정식은 이렇게 되겠죠. 요거의 답은 알파 n과 베타 n으로 표현하면 뭐게요? 어차피 교점 두 개 똑같을 거 아니야. 뭐게요? 지금 x 좌표를 구하는 방정식이잖아요. 두 개 누구야? 알파 n 더하기 a. x축으로 a만큼 이동했잖아. 자, 이 점이
이렇게 이동했잖아요. 위아래로 움직이는 건 x좌표 영향을 안 줍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만 해서 이렇게 두 개가 답인 거야. 근데 이게 왜 좋아요? 평행이동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 쫓아낼 수 있거든. 얘 쫓아내면 얘가 뭐가 돼요? 로그 함수잖아요. 로그 함수 평행이동한 거 쫓아낼 수 있거든요. 대신에 누구 넣을 수 있어요? 이방정식을 지수함수와 1차식의 교점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해됐죠? 기왕이면 이 지수함수가 지수에 너처럼 n이 없으면 좋겠다. 지수함수를 고정시키고 싶어. 제시문 나처럼. 그러면 평행이동의 방법을 특별하게 해가지고 얘를 10의 x제곱으로 고정시키면 좋겠네. 이 지수를 얘를 고정시키면 고정시킬 수 있게 평행이동하면 되겠죠. 이해됐어요? 자, 이제 한번 풀어보세요. 제가 할 얘기는 웬만큼 다 한 것 같습니다.
다 풀었어요? 풀었어?
앞에 밀밥을 다 깔았는데 그럼 헷갈려? 엄마? 어디 갔어? 너 머리 가지마. 뭐 어디였어 이씨. 지금 미술 공부하고 있냐 이씨. 레슨을 하고 자빠졌네 이씨. 오 신기하네. 잘 따라와. 내가 설명할 때 잘 따라와. 응? 자 보세요. 처음에 원래식은 이겁니다. 원래식은 이렇게 두 개인데 얘가 fx, gx라고 했을 때 아까 봐서 알겠지만 곡선을 움직여가면서 지금 교점의 위치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해요. 그래서 알파 n, 베타 n 두 개의 교점이 있는 상태에서 둘 다 평행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평행이동을 해서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니까 이동하고 난 다음에 식이 각각 지수함수는 그리고 로그함수는 이렇게 이동을 했어요. 하고 나면 요 교점의 성분이 당연히 알파 n 더하기 a 그 다음 베타 n 더하기 a x축으로 이동한 크기만큼 옮겨지겠죠. 옮겨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옮겨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y equal x 위에 올리겠다는 거야. 딱 앞에 풀었던 4-1번의 문제 그대로 한번 진행해 봅시다. 먼저 지수함수는요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이 식 나오죠. 그 다음 이 식에서 그 다음 로그함수는 이 g라고 하는 로그함수는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더니 ix라고 이름 붙이고요. 얘는 식이 이렇게 됩니다. 됐죠? 그런 다음에 이 둘을 누구 위에 올리자. y equal x 위에서 교점이 생기도록 역함수 관계로 만들자 라고 해야 되니까 이거의 역함수를 실제로 구해봐요. y 대신에 x 대신에 y를 대입하면 이 식이 되고요. 얘를 y equal의 형태로 고치면 이거죠. 그때 이 로그 함수와 이 로그 함수 두 개가 일치하도록 하는 조건 A와 B의 관계 조건 이거죠. 요거랑 같고요. 요거랑 같다는 거는 어차피 같은 얘기입니다. 요 내용이 되고요. 이 관계만 만족하면 저 이동하고 난 다음에 로그 함수와 지수 함수는 y equal x 위에서 역함수 관계가 돼요. 알았지?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죠? 이동하는 방법은 정말 수도 없이 많은데 기왕이면 이동의 결과가 너 이거 없으면 좋겠네. 지수가 n에 의해서 영향을 안 받으면 좋겠네. 알겠죠? 그러면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평행이동하면 될까요? 마이너스 n만큼. 이거 봐봐. a 대신에 마이너스 n 집어넣어. 그러면 n이랑 같이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게 나중에 누구한테 반영되냐고 b 쪽에 반영된다고. 자, a의 x축 방향으로 이동하는 크기를 마이너스 n만큼으로 평행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다 대입을 하면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 b는 마이너스 1만큼만 평행이동하면 결과적으로 지수함수는 이렇게 평행이동되죠. 맞지? 로그함수는 이렇게 평행이동되죠. 이해됐어요? 네? 이렇게 평행이동이 된다고. A와 B를 이렇게 정해주면 지수함수의 이 지수가 고정된 거지. 로그함수의 진수가 n이 포함이 됐는데요. 도리어 얘는 처음에 고정됐는데 이게 복잡해졌네? 상관없어. 얘 쫓아낼 거니까. 얘 어떻게 쫓아내요? 이 두 개의 교점의 x 앞에서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이 방정식 그대로 풀 필요 없죠. 왜? 너 쫓아내. 이거 y equal x 대칭이니까 얘 쫓아내고 누구 대신 들어오면 돼요? y equal x 대신 들어오면 되잖아. y equal x가 대신 들어오면 되잖아. 알겠죠? 네. 그래서 이 방정식의 답이 누구와 누구냐 하면 알파 n 마이너스 n과 베타 n 마이너스 n이 왜 마이너스 n이겠어?
아까 이동하는 크기를 우리가 얼마로 만들어준 거야? 일부러 마이너스 n만큼으로 이동시켰다고. 알았지? 그러니까 교점의 x좌표가 이렇게 될 거라고. 요 방정식의 답이 이거라고. 이 방정식. 이 어디였냐? 요 방정식의 답이 요거와 요거라고. 요까지 이해돼요? 자, 이제 이 방정식은 내 편한 대로 분리하면 되잖아. 네. 이렇게 10의 x제곱 고정시키고요. 기울기가 1인 직선 y 콜 x 플러스 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 직선을 움직여가면서 교점의 위치를 정해주면 되겠죠. 교점의 x좌표의 범위를 정해주면 되겠죠. 됐지? 자, 갑니다. 자, 먼저요. 알파 n 마이너스 n이 왼쪽에 있는 거, 그 다음 이쪽에 있는 거 베타 n 마이너스 n이라고 해요. 그럼 봐요. 얘 고정시키고 얘를 이렇게 우락내리락 했을 때 왼쪽 부분 봐봐. 아까 했던 거 그대로요. 왼쪽 부분 봐봐. 아무리 얘가 아무리 이쪽으로 가도요. 교점은 y 성분이 이거 못 벗어나죠. 그치? x 성분으로 푸는 게 좀 귀찮은데 x 성분을 한번 먼저 풀어볼게요. 얘는 교점에 x 성분이 알파 n 마이너스 n이 되고요. 그때 그거를 어디다 대입하면 요 직선식에다 대입을 하면 y 성분이 이게 돼요. 교점의 좌표가 이겁니다. 이거 됐죠? 그런데 x 좌표 기준으로 푼다면 자, 이 직선의 x 절편이 이거예요. 이 직선에 y 콜 1일 때 x 좌표가 이거예요. 그 사이에 얘가 위치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 범위를 구할 수도 있고요. 그거보다 더 편한 거는 얘가 아무리 움직여도 y 성분이 요 안에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0과 1 사이에서. 그래서 교점의 y 성분 얘죠. 얘가 0과 1 사이에 움직이니까 알파에는 뭐? 마이너스 1과 0 사이다. 됐나요? 네. 그러면 알파에는 적어도 n의 값에 영향이 없이 언제나 가우스 값이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된다는 뜻이죠. 알았지? 얘는 항상 마이너스 1. 그 다음 이번에는요. 누구요? 요가 좀 작게 올라갔어요. 요 n이 좀 작은 상태에서 보시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교점의 x좌표 오른쪽에 있는 양수인 교점 x좌표가 점점 오른쪽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웬만큼 올라가지 않으면 얘가 1을 못 벗어날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가 1의 왼쪽에서 교점이 형성될까는 이걸 보시면 되죠. 직선의 y좌표보다 곡선 지수함수의 y좌표 10의 1제곱이 더 위에 있으면 얘가 더 위에 있으면 교점은 앞에서 형성되죠. 그치? 그러니까 따라서 n 플러스 2가 10보다 작을 때 즉 n이 8보다 작을 때 n은요 교점의 x좌표가 베타 n 마이너스 n이었는데 0과 1 사이에 있다. 따라서 베타 n은 n과 n 플러스 1 사이에 있겠죠. 그러면 이 케이스에서는 가우스 베타 n은 뭐로 처리한다? 그냥 n으로 처리한다. 됐죠? 그 다음 이번에는 n이 많이 올라갔어. 많이 올라가가지고 교점의 x좌표가 1을 벗어났다. 1을 벗어나려면 곡선의 y 성분보다 직선의 y 성분이 더 높거나 같아야겠죠. 그지? 그래서 이거고요. 그 다음 그래도 2를 못 넘는다. 아무리 올라갔다 해도 2를 못 넘는 상황이 나면 교점 x좌표 2를 못 넘는 상황이라면 요 직선의 x좌표 2를 넣었을 때 y좌표 이거죠. 곡선에다가 2를 넣었을 때 이 지수함수의 y좌표 이거죠. 이렇게 되면 어때요? 요거 2보다 앞쪽에서 교점이 생기니까 이제 이렇게 되겠죠. 이거면 한참에 한참 97까지는 문제없어요. 97까지 2를 못 넘어. 알았죠? 한참 가요. 한참. 그래서 n이 8부터 97까지는 베타 n 마이너스 n 교점의 x좌표가 2를 넘지 못해요. 1과 2 사이니까 n을 이쪽으로 양변에 더해주면 베타 n이 n 플러스 1과 n 플러스 2 사이겠죠. 따라서 이 경우에 베타 n의 가우스 값은 n 플러스 1로 처리됩니다. 언제? n이 8부터 97까지. 그래서 이 시그마 풀어볼게요. 얘는 분리하면 알파 n의 가우스는 항상 마이너스 1이죠. 이렇게. 그 다음 얘는요 1부터 7항까지는 가우스 베타 n이 그냥 n이고요. 그 다음에
8항부터 10항까지는 n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얘는요 그냥 대입하는 게 더 빠르겠죠. 8일 때 9, 9일 때 10, 그 다음에 10일 때 11, 1항, 그 다음 2분의 7, 8, 마이너스 10, 48. 알았죠? 정리해요. 모르겠으면 질문해. 손도 못 대고 있냐, 손도. 겁나 쉽구만.